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죠. 도쿄. 근데 또 의외로 세계 3대 안전도시에도 들어간다는 이 도쿄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들 보니까 도쿄가 겪어온 시간들이 정말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그냥 커진 게 아니라 큰 사건들을 딛고 지금의 모습이 된 거라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재난들, 특히 관동 대지진하고 2차 세계대전, 이걸 겪고 도쿄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었나, 이 자료들에 나온 도시계획이나 전략들, 이런 거 좀 자세히 보려고요. 뭐 시작은 한 6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에도라는 작은 어천, 여기가 이제 커지면서 일본의 수도가 된 거고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1923년 관동 대지진은 정말 도시 풍경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죠. 보내주신 기록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엄청나게 번져서 피해가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시 기반이 거의 다 무너졌다고 봐야죠. 이때가 도쿄가 겪은 첫 번째 대규모 재건이었는데, 근데 자료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 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더 큰 시련이 온 거예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 전쟁 피해 기록은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연합군 폭격으로 10만 명 넘게 죽고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는 부분은 도시가 그냥 잿더미가 된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패전 후에 도쿄는 말 그대로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지점이 보여요. 그냥 옛날로 돌리는 복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재건 과정 자체가 도시를 아예 근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료들도 이걸 근대화로의 전환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환의 모습집 하나가 역시 교통 시스템 개선인 것 같아요. 이 자료 보니까 도쿄가 꽤 일찍부터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폈고 지금도 이용률이 엄청 높다고 강조하네요. 네, 핵심은 철도망 확충이었어요. 특히 JR, 그러니까 국철 민영화로 생긴 회사들 포함해서 아주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깔았죠. 그리고 1964년 도쿄 올림픽, 이때 나온 신칸센, 고속철도는 단순히 빠른 기차가 아니라 일본의 어떤 부흥, 기술력의 상징처럼 됐어요. 그때 시속 210km면 정말 대단했던 거죠. 교통 말고도 하도 재난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역시 재해 대비에도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지진 대비 건축 규정 강화는 당연한 것 같고 홍수 막으려고 엄청난 지하 방수로 시스템까지 만들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지하 방수로 정식 명칭은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나 아이디어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도시 밑에 거대한 터널이랑 물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강물이 넘치지 않게 잠깐 가둬두거나 다른 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이런 큰 인프라 투자가 결국 과거 재난의 교훈을 미래 대비로 잘 연결시킨 사례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비슷하게 그 산업화 때 심했던 물이나 공기오염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자료들을 쭉 보면 키워드는 회복력 그리고 미래 대비 계획 이거인 것 같네요. 근데 그냥 재건했다. 이걸 넘어서 도쿄 방식만의 뭔가 특별한 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도쿄의 재건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매번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도시 시스템을 더 좋게 바꾸고 앞으로 올 위험까지 미리 관리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 좀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파괴가 오히려 더 튼튼한 인프라를 만드는 동력이 된 셈이죠. 건물 절반 정도가 내진 설계라는 통계도 그걸 보여주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본 자료들은 관동대지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극한의 파괴를 겪고도 어떻게 도쿄가 다시 일어섰는지 그 회복력, 그리고 철도 중심 교통망이나 첨단 재난방지 시설 같은 데서 보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끊임없는 파괴와 재창조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자료에는 딱 나오진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재난과 싸우면서 미래를 준비해온 도쿄잖아요. 과연 우리가 아직 생각 못하는 다음 위협? 그걸 도쿄는 뭐라고 보고 있을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재난일지
아니면 전혀 예상 못한 사회적 기술적 문제일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쿄가 또 뭘 준비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